하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같이 있는 형은 원래 자문사 쪽에 있다가 퀀트에 꽂혀가지고 엑셀에다 막 가격이나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좀 수식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좀 괜찮대요. 퀀트 쪽을 좀 잘해요. 저는 그쪽을 잘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퀀트를 좀 어느 정도 아는 게 좋긴 하거든. 왜냐면 나처럼 매매할 거 아니잖아. 사실 둘리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퀀트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제 그치. 나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산전수전 어, 경험으로 이제 체계화가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거를 그치. 형은 이제 진짜 체계화 시켜가지고 네. 잘 해놓은 거고, 나는 약간 직감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하는 거고. 그치. 퀀트 하면 그런 분들이 있지.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맞아. 저도 이분 거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언제 여자랑 호텔 가냐고요? 유튜브도 블랙 되나? 퀀트 이야기 풀어야지, 빨리. 일단은 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내용을 조금 생각해본 게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네. 투자 같은 걸 하는 게 그 인간성을 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응. 인간성 때문에 우리가 날려먹는 돈이 네.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돈을 잃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로직을 잘 짜준 기계만큼 네. 더 좋은 건 없지. 그러니까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원칙대로 움직이는데 사람은 아무래도 좀 자기 편향이라고 하죠. 뭐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기 싫다거나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적 투자들. 그렇죠. 그 네. 사람이 이제 미시리안 손익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기가 잘하시는 싫어지지.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딱딱 잘 끊어내는데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걸 원칙을 잘 정해놓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털리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나름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퀀트 같은 룰을. 그렇죠. 그런 룰을 만들어 놓고 나의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나는 룰대로 간다. 사실 대부분 투자가 퀀트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신만의 어떤 방법론을 만들고 그거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것일 뿐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깨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퀀트는 결국 이제 네. 진짜 양적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숫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 상승장에서 네. 그 광기에 휩싸여서 이제 폭등하는 주식이나 이런 네. 거는 사실 퀀트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반복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퀀트가 뭐 무조건 이게 수익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근데 사람들의 반복된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요일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시점 아니면 특정 뉴스에 대한 반응 이런 군중 심리에 대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들을 만약에 캐치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광기를 보일 때 그게 주가에 어떤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날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 정도의 변동성, 이 정도의 거래 대금, 이 정도면 사람들이 조금 광기에 빠져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나름의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 말고 기본적인 네. 부분도 수치화하시나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퀀트 투자가 있고 네. 퀀트 트레이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저퍼버, 저 PBR,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도 사실 먹히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저퍼주, 저 PBR주 이런 것들 뭐 책 보면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싼 거를 사라. 이 형을 오늘 데리고 온 이유는 수익률 관점보다 여러분이 그 승률 관점을 좀 봤으면 네. 좋겠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지만 않으면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이 마인드가 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죽는 식의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그 투자 방법이나 투자나 트레이딩이나 무조건 그 어떤 확률적인 그런 우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승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손익비가 좋아야겠죠? 반대로 내가 손익비는 짧더라도 승률이 막 7, 80% 나온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을 딱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한 반복했을 때 수익률이 꾸준히 우상향이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하락장 오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을 한번 크게 할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지. 내가 작년까지 수익률이 얼마였는데 막 플러스 막 몇천, 몇억 찍혀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한번 먹었다가 뱉으면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퀀트 로직 같은 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일 먼저 예전에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투자자들, 뭐 트레이더들이 책을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멘트들이 있어요. 짧게 흘리는 멘트들. 그리고 둘리님 방송도 보시면 둘리님이 가끔 이렇게 하나하나씩 흘리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나는 뭘 중요하게 본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서 과거 복귀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 막 고수들 많잖아요. 주식 고수들.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씩 흘려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인사이트들 한 단어, 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딱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해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검증을 해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장 아침 9시부터 9시 20분, 30분까지는 매매를 잘 하지 않고 지켜본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왜 그럴까? 근데 그거를 과거의 패턴들을 돌려보면 아침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는 노이즈가 좀 많이 끼죠. 이게 전날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누가 더 센지 그 결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아침 9시 장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확률적인 어떤 이득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구간에 대부분은 그때 막 매매를 하려고 막 하는데 그쵸. 오히려 좀 그 시간에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좀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지켜보고 매매 임한다.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9시부터 9시 전까지 볼러틸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높죠. 변동성 지표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간대에 매매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긴 해요. 그 그러니까 시간대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때가 좋지. 물고기가 많은 장이야. 음. 근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자기만의 확실하게 기준이 없으면 그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손절했는데 바로 급등하고. 그렇지. 일단 잡았는데 돌고래인 줄 알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어디 뭐 피렘이고. 네, 그래서 그 장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면 오히려 아침 9시부터 30분은 그냥 호가창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형 검증은 노가다로 해요? 아니면 HTS로 옛날에 보통은 이제 HTS에 종가, 고가, 시가 나오잖아요. 그걸 엑셀로 받아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해요. 뭐죠? 그 수식 관리자라는 기능 아시죠? 그게 원래는 보조지표를 만들려고 만든 기능인데 수학 함수를 입력하면 그게 시각화 그래프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거를 되게 좋게 잘 이용해요. 그냥 종가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성과 그래프가 나올까? 그거를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수식 관리자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만 그냥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가에 파는 것만 무지성으로 무식하게 반복하면 성과가 어떻게 나오지? 그거를 지표화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나? 안 먹히고 있나? 그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먹히는 섹터와 좀 더 잘 먹히는 종목도 나오겠네. 그렇죠. 이런 전략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잘 먹히네. 이런 전략은 화학, 철강, 사이클 산업 잘 안 먹히네. 그거 이제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그래프화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직접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매를 해서 깨지면서 경험을 하는 게 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매매했을 때 어떻게 깨질까? 그러니까 수익률 나는 것보다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매매하면 어떻게 깨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수식화해보는 거죠.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남들 1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배울 거를 좀 효율적으로 빨리 익힐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최근 지수가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시장에 오면 돌파가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쵸. 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직접 이거를 검증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감으로 알아요. 둘리님처럼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감으로 이런 장에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매매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 식으로. 펀트는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원칙이 우선 아닐까요? 맞나요? 무조건 펀트는 원칙이 우선이죠. 경험. 애초에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있네요. 애초에 그 원칙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경험이 있어야 원칙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건데 이 펀트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데 영원히 먹히는 전략이 없거든요. 내가 최근 1년 동안 검증을 했는데 와 대박이야. 이거 연봉률 100%, 나 돈 버는 거 시간 문제. 근데 문제는 펀트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 미래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먹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검증한 전략이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그 수익률 그래프를 자세히 뜯어보면 1년, 2년 동안 수익률이 안 나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략이 진짜 먹힌다라고 믿으면 손실이 나도 계속 그 전략을 반복할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어.
성과가 안 나는 전략을 계속 1년, 2년, 3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가 이제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요즘은 그 주기가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분석 툴이 되게 많아지고 프로그래머들 네. 검증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그게 분석이 금방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순 패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대신 이제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시장이 있죠. 코인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최근에 막 그 코인 ETF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막 제도권 들어온다 만다. 그래서 제도권 들어오면 좋기도 하면서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도권 자금들 어떤 큰 자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패턴이. 그러니까 개인들만 있는 시장이면 개인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패턴화가 어떻게 좀 단순화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호구들만 있는 곳에는 털어먹기가 쉬워. 그러니까 게임할 때 막 뭐죠 브론즈들 있는 데 있어 막 골드가 있으면 다 학살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네, 야쏘를 쥐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쪽에 큰 자금들 막 다이아 그 이상 계급들이 막 잔뜩 많아지면 그럼 이제 야쏘는 과학이 되지. 예, 그러면 나도 이제 그 호구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해외 선물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에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 거꾸로 생각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빅스트림이 있으면 그 네. 빅스트림을 해석하기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꾸로구나. 아. 왜냐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제가 시간 얘기는 안 했는데 단타, 그러니까 짧아질수록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장기를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 효과들을. 왜냐하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월가의 그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네.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가 손매매로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10년 이상 난 보유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기술적인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히려 큰 추세를 보면. 그리고 대부분은 오래 장기를 보고 산다고 하는데 대부분 장기까지 못 버텨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오래 버틴다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뭐 일정 매매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테마주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딱 하나 추천해 주자면 일정 매매 같은 거 그거 되게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인 예. 거고. 왜냐면 사실 기관이 됐건 주포라고 하죠.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돈을 어디다 박아놔야 되거든. 항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종목에서 짱박혀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미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벌어질 이벤트가 있어. 다 알아. 하지만 그게 길어. 기다리기가 싫어. 지금 당장 내일 오를 걸 찾고 싶어.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오를 걸 찾기 위해서 막 매매를 하니까 그냥 3개월 버티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는 걸 안 사니까 오히려 3개월 난 버틸 수 있어 하고 사는 사람들은 미리 돈을 딱 사놓고 박아놓고 이제 존버를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 선물 매매에서 그러니까 만기가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붙잖아요. 네. 현 선물이 가격이 붙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베팅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또 바꿔 말하면은 또 3개월 뒤에 있는 만기가 3개월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꽤 벌어져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선물 가격이 올라오게 됐던 뭐가 됐던 그 가격이 결국 붙을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마지막에 이거 딱 붙는 거 요거만 찾으니까. 네, 당장 내일, 그러니까 3개월 후에 20% 오를 거 관심이 없고, 당장 내일 5% 오를 거, 3% 그치. 먹을 거, 그것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 비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수익률 좋은 걸 사는 게 맞는데, 개인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지금 이슈 있는 거, 막 불나방처럼 계속 따라다니기만 하니까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그 변동성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리 같은 분들이 이제 털어먹는 거죠. 그렇지. 날먹하는 거지.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면 나 같은 사람이 먹기가 네.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이 비효율적이니까 먹을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시장이 비효율적이냐?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일 효율적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시장, 좀 큰 자금들이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그 다음 코스피, 코스닥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코스닥은요 좀 단순한 패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왜 테마주를 매매를 하냐? 사실 기술적 분석이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구간에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다 분석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평균에 수렴을 하는데 특정 이벤트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보는 그런 차트 패턴들은 어느 정도의 조금 초과 수익의 기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 과거들을. 자, 코인 시장은 살아난 건가요? 지금 코인 얼마인데요? 지금 비트 얼마죠? 지금 저도 지금 일단 롱을 쳐놨기 때문에 지금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비트 얼마야? 오케이! 나는 지금 수익권이다.
저는 지금 롱을 쳐놓고 지금 얌전히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딱 1억을 넣었거든요. 지금 형한테도 보내줬었나? 2억 된 거? 네. 뭐 돈 복사기요? 그러니까 퀀트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관점이잖아요. 그죠? 과거의 어떤 반복되는 단순 패턴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게 프랙탈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랙탈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먹히나 안 먹히나를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건데, 와, 이게 먹히긴 먹히더라고. 신기해. 그러니까 좀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를 느낌적으로 빨리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재능 미만 이런 건가? 약간, 네.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BTC 선물 시장에서 거래했었는데, 나한테.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시장의 그 패턴이 다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패턴이 다른 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패턴이 있을 거고, 기관들의 그런 구조적인 패턴들이 있을 거고, 개인들의 패턴들이 다를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포 아니면 그런 거래하는 주체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제 그런 거를 경험으로 딱 뭔가 알아내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매매 기법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막 뭐 수익 나는 기법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법을 배우시려고 하는데 그 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법이 왜 작동하나.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전에 말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매매를 해. 근데 5일선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나는데 이게 왜 수익이 나는지, 이게 왜 먹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걸 알아야 응용을 할 수가 있어. 시장이 바뀔 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때 그거를 무시하면 그때 보통 계좌가 박살나요. 성과가 그렇죠, 박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퀀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을 분산하지 않고 전략을 분산해요. 그러니까 매매법을 5개에서 6개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나 트레이딩.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전체 자산에서 2% 이상 까인다. 3% 이상 까인다. 그럼 그 매매법을 올스탑이에요. 한 달간. 그리고 이제 복귀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에서 성과가 안 난 게 내가 멘탈이 터져서 안 난 건가? 아니면 뭔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랑 지금 이 전략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전략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히는 게 있어. 그럼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많이 쓰는 잘 먹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진짜 그죠? 오늘 몇 명 있죠? 120명? 120명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려줘도 돼. 그 여러분 혹시 그 키움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있잖아요. 그 1위부터 5위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한 거 나오잖아요. 보통 그거 누르면 보통 뉴스가 뜨면 거기 뜨잖아요. 그 뉴스가 뜰 때 새로운 게 뜨면 종목이 급등하는데 그때 반대로 빠지는 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테마가 시장의 주도 테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뉴스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갑자기 확 부각받았다. 그러면 돈이 코로나로 몰리겠죠. 그러면서 다른 테마가 빠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히려 차익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다지야. 눌림목 같은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로봇 테마가 잘 가고 있다가 네. 코로나 테마 터졌어. 그러면 코로나 테마로 돈이 다 갈 거 아니야. 그럼 로봇 테마가 빠지겠지. 그때 로봇 테마 사는 그걸 거예요. 사라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주도주 매매한다고 당장 이슈 있는 거 들어가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슈 있는 걸로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가 죽지 않았는데 어떤 더 강한 놈이 나와서 그 몰려가는 수급 빨아가는 거를 반대로 밑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빨아먹던 거를 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졌으니까 뒤졌을 때 그때 잡으면 네. 원 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올라갈 거다. 이 네. 관점인 거잖아요. 네, 결국. 제가 요즘 그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의 차트가 아니라 관심의 차트가 네. 이제 눌림목인 거네.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인가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테마를 내가 주도주라고 보고 그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더 센 놈이 나타났어. 네. 그때 밀리면 이제 그 종목이 오히려 눌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 양반 데리고 온 김에 뽕을 뽑자. 그냥 좀 팁들 많이 생각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